오랜만에 펜의 서재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책의 이름은 The Narrow Corridor, 좁은 회랑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부제로는 State, Societies and Fate of Liberty.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펜의 서재에서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을 잘 설명한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던 에스모글로와 로빈슨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두 저자가 시퀄 비슷하게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좁은 회랑이라는 제목 하에 부제는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아마 자유시장 경제 또는 자유주의를 믿는 많은 시청자분께서는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벌이고 있는 지금의 통치 내지는 정치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로서 또는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지금 우리 가슴을 때리고 우리가 꼭 다시 질문해 봐야 되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인가 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가, 국가가 과연 개인들에게 이렇게 전제주의적인 강요를 해도 좋은가 하는,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커져도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 또는 전 세계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개인을 얼마나 억압할 수 있고 얼마나 간섭할 수 있고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거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가의 실패는 우리가 북한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넘어서 자유와 번영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 책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국가는 국가 권력을 얘기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덜이라고 하는 책에서 국가를 필요악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가 없는 사회는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폭력, 무질서를 막으려면 정부라고 하는 힘 있는 괴물을 끼고 살아야 된다.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의 전설상의 거대한 괴물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필요악으로 정의를 했고, 국가가 좋은 의미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리바이던을 라는 책을 써서 국가론을 얘기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기 그림이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국가와 사회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 얼마나 있냐, 파워 오브 더 스테이트로 결정이 되고, 여기서 파워 오브 소사이티는 결국 시민사회의 힘입니다.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힘입니다. 그 시민의 힘입니다. 이 두 개 사이에 국가의 힘이 센 쪽은 바로 홉스가 얘기한 리바이던의 거대한 괴물 정부가 지배하는 사회고요. 반면에 국가가 아무것도 없고 무정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좁은 통로가 있는데 그 안에서만이 사회가 자유롭고 번영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좁은 통로가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좁은 회랑입니다. 여기서 이 국가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독재적 리바이던이라고 해서 괴물적인 정부.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보시면 저 화살표가 중국이 국가 권력은 있고 사회는 발전하지 않아 있어서 경제가 개발되면 저 좁은 회랑 속으로 들어올 거를 기대했는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확 회항을 해서 국가 권력이 커지는 독재적 리바이던으로 괴물적 정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의 국제 질서가 대단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미중 갈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지금 얻어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정부 상태를 absent 리바이던, 그래서 부재의 리바이던이다. 그런다. 그건 무정부란 얘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티브 부족 같은 데는 절대 국가 어떤 사회적 권력이
인종들이 태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지금 여기서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을 들고 있고 또 유럽 국가를 들고 있는 게 족쇄가 채워진 리바이던, 제한된 정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새로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좁은 길 안에서만이 번영과 자유가 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21세기에 또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어떻게 번영되고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 수 있는가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한 책이 이 책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재적 리바이던은 히틀러의 독일, 마오쩌둥의 중국, 김일성 일가의 북한, 이것들이 다 이제 독재적 리바이던의 대표적인 상황이고, 부재 리바이던은 아프리카의 티브족이라든지 지금 중동 같은 시리아 같은 데서 독재가 있었는데 그 아랍의 봄에 민중 시위를 하다가 거의 국가 부재인 상태와 같은 나라들이 생겨가지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법치도 적용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히 재미있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이 리바이던이라 페이퍼 리바이던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독재적 리바이던과 무정부 상태의 부재 리바이던의 단점만 결합한 체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중남미 를 이런 데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전 대통령 제툴리우 바르가스가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들에게는 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 종이 리바이던의 국가의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읽으면서 탁 생각나는 정부가 있지 않는가요? 우리 편은 다 정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감싸야 되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적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문정부가 독재의 리바이던이 아니라면 아마 남미형 종이 리바이던은 지금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의 문제는 저 브라질 제틀리우스 바르가스 대통령의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적들에게는 법을 적용한다는 저 위선과 분열의 통치, 이런 거가 될 거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는 족쇄를 찬 리바이던, 제한된 정부를 가지고 있는 리바이던이라고 해서 크게 어떤 국가를 4개의 종류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은 앞으로 각 나라가 왜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나라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국가 사회의 진화를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유럽과 미국은 지금 제한된 족쇄찬 리바이던인데요. 그 역사적 원인을 로마 제국이 세웠던 강력한 중앙 국가 법률 체제에다가 독일의 게르만족이 그 상향식으로 참여적인 정치 체제를 했던 그 2개의 좋은 전통이 결합이 돼서 국가와 사회의 힘의 균형이 형성된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그걸 잘 모방해서 영양 헌법의 설계와 사회적 결집을 가져와서 성공한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나라들을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보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사항인데요. 유럽의 그리스 시대에 엘리트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름을 많이 적히는 그 원로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 방식, 이게 테미스토 클래스의 도편 추방 방식들이 엘리트층을 통제하는 규범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제한된 정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경악을 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 조국 등을 보면 이런 엘리트층의 반사회적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추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셰클드 리바이던, 그 소위 족쇄찬 제한된 정부, 사회의 민주적 규범이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흥미를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 또는 중국이 왜 그렇게 서구 유럽과 같은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사회로 쉽게 못 가는가를 보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두 개의 사상이 지배를 했는데, 하나는 통치자가 국가와 법의 무게로 사회 전체를 억압하는 법가주의 사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덕이 있는 통치자가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소위 유가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적인 사상에도 우리 삼강오륜에서 보듯이 보통 사람들이 국가와 황제에 맞설 대항력이 전혀 없어서 독재의 기본 신조를 벗어나지 않고 다행히 성군이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일반 시민들이 국가를 통제하거나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역사적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중국이나 또는 크게 봐서 대한민국이 유럽식 또는 미국의 공화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하다 하는 것이 아시아하고 유럽의 대비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위기 시대에 잘못하면 국가 사회가 망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럽인데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국가와 사회의 타협이 없이, 여기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 국가 권력과 시민들의 타협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가의 압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대항하고 국가는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제롭상감으로 멸망을 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스웨덴은 국가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면서 힘이 균형이 커지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요즘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 어떤 거냐, 불행히도 바이마르 시대의 독일의 사례와 가깝다. 엘리트층은 우위를 지키려고 하고 사회의 불안정과 불공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재자들의 포퓰리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양국가와 비타협이 이 시대의 질서가 되고, 그것이 진영상 탈진실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지금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사회로 가느냐, 멸망하는 제롭성 게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좁은 회랑에 들었던 사회의 정치를 부식시켜서, 그리고 이 포퓰리즘이라는 건 늘 우리 상향식 운동의 특징과 민중을 대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독재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어떤 국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면에는 한국 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서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할 때 우한에 드론으로 가득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가택 격리를 지키나 안 지키는가를 다 감시하고, 휴대폰의 화면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오게 돼서 빨간색이 되면 외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경찰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그런 모습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잡았을지 모르지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트럼프는 갈팡질팡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책임의 문제를 GM이 물건을 제대로 못 넣는다고 하면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는 등의 소위 독재적 리바이던 모습을 띄우면서 문제 해결도 못했다. 이 책은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써서 그런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중국과 대비해서 시민의 자율적 동의에 의한 성공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이 다르냐?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문은 저는 읽는데 상당히 불편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장인가로 되어 있는 긴 책입니다. 무려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책이고요. 이게 보이시면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요. 그렇지만 워낙 재미있고 잘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읽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아주 고전이죠. 1989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가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고 해서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들을 예상하듯이 미국의 성공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수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에서 체제 분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30년이 지난 지금 저 예언은 그렇게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체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듯이 안정적이거나 당연한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또 유발 하라리가 AI에 의한 세계 독재 시대가 온다. 구글이 내가 뭘 원하는지 구글이 먼저 알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설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이러면서 기술 결정론적인 비관론을 제시하면서 역사에 대한 비관론을, 여기는 정반대로 비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태는 로버트 카플란이 이 아틀란틱 저널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인류의 희망이 없이 결국 무정부 상대로 간다라고 하는 비관론에 의한 역사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보면 상당히 양비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 책이 리바이던 호브스가, 토마스 호브가 얘기하는 선한 정부,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정한 관리자가 되는, 할 수 없는 그 사회를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막아주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로 보는 홉스는,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주는 선한 모습 외에 또 우리를 억압하는 양면적인 얼굴, 야누스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한쪽 얼굴만 가지고 있었다, 이런 데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그 반대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자유주의자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이 국가는 악으로 보고 시민사회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 그 중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이 양비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를 너무 선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국가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지켜주고 모든 생명을 지켜주고 완벽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이 야누스의 두 얼굴 중에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억압하는 독재적인 야누스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은 잘 경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책에서 우리 사회한테 던지는 아마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토마스 호프의 시각으로 국가를 선한 존재로 보고 있다, 평화를 지키는 존재로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바람직한 좁은 회랑에 들어있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냐, 이게 국가가 잘못되면 전쟁 또는 규범의 우리,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우리 선택을 제한하는 걸 규범의 우리라고 하는데, 독재국가의 속박이라는 덫, 이 세 가지는 다 불행한 거죠. 그래서 무정부가 되면 전쟁이 되고 또는 규범이 우리를 속박하는 사회가 되는데, 또 국가가 너무 힘이 세지면 독재국가라고 돼서 일로 가도 문제 저로 가도 문제니까 이래도 큰일 저래도 큰일인데 그 작은 사이에 아주 작은 회랑이 존재한다, 통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폭력을 통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면서 공공서비스 역할을 제공할 역량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조직화된 시민사회에 길들여져서 제어가 가능한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국가가 만드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역사적 필연도 아니다. 그래서 역사는 종언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도 진화 중이다. 그래서 후쿠야마의 역사의 진화론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2장입니다. 2장에서 이제 레드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 여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선은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 여기서 사회는 시민사회라고 제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테네와 미국의 공화국과 같은 역사적 경험에서 나타났는데, 각각의 나라의 다른 역사가 부제의 리바이든, 독재적 리바이든, 족세찬 리바이든의 출현을 초래했고, 제일 좋은 것은 족세찬 리바이든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민사회하고 힘을 균형을 갖고 어느 한쪽이 너무
크지 않은 정부,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힘이 없어서 독재가 되는 것도 문제고 국가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무정부가 사회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힘의 균형이 있어 양쪽 다 힘이 커져서 균형을 이루는 이것이 가장 국가 역량이 가장 많고 깊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족쇄천 리바이던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레드킨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진화론에서 이 레드킨은 원래 이렇게 달리는 양탄자 위에 서 있는 여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여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뛰는데 러닝머신 속도에 맞춰서 뛰다 보면 결국 제자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종들이 특성을 가지고 뭐 진화를 하죠. 자기 장점을 살려서. 그렇지만 다른 종들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진화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종들이 더 힘이 세고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진화하면 자기가 퇴보해가지고 멸종하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종들이 같이 계속 뛰어서 끝없는 러닝머신 위에서 뜀박질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그 붉은 여왕 하이퍼시스입니다. 이게 이제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붉은 여왕이기 때문에 판타지 소설에 나온 여왕을 비유를 따라서 양탄자 위에 달리고 있는 양탄자 위에서 뛰고 있는 여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회도 국가와 시민 사회가 점점 힘을 역량을 축적해가면서 발전하는데 어느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그 사회가 독재가 되거나 무정부 사회가 안 되고 가운데서 점점점 능력 있는 사회로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진화의 원리를 레드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왜 아프리카 사회 같은 무정부 사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가, 불안정한가? 그러면 국가 권력이 없는 그냥 소위 우리 아나키적인 무정부 상태의 사람들만 있는 그런 사회는 안 될까? 그러면 부재의 리바이든 저 국가가 제대로 작동 못하는데도 항상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더 많이 축적하려는 주역들의 욕망 앞에 그 정치적 권위 앞에 일반 국민들이 굴복하기 때문에 이 부재의 무정부적인 국가들은 곧 독재 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의 또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